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트코인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더 빠르게 계속 업데이트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코인들한테 뒤처지지. 지금도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이나 새로 나온 어떤 알트코인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무조건 하게 되는 이 질문은 2017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내분, 진짜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치열했던 블록 사이즈 전쟁, 이 이야기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치열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왜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존재인지, 왜 이것만이 가치 있고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이 장기적 우하향인지 이 점을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주제는 이미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의 내용을 다뤘던 우측 상단에 띄어져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했었지만, 오늘 영상에선 이 역사 속 내용을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드라마처럼 몰입해서 보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게 재미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역사의 순간으로 함께 가시죠. 렛츠고! 여러분,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비트코인의 거래 정보가 기록되고 저장되어서 체인으로 연결되는 데이터 블록 하나의 크기는 1MB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트코이너 중에서는 지금이야 거래량도 적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블록이 꽉 차기 시작하면 거래가 지연되고 수수료는 치솟고, 그러면서 점점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떠나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냥 블록 크기만 키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마이크 헌이라는 개발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 세계 결제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1MB로는 안 됩니다. 8MB로 올려야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비트코인 XT라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주도했던 게빈 안드레센도 비트코인 초기부터 사토시랑 같이 일을 했던 인물이었죠. 그 당시 레전드 개발자였던 두 사람이 주도해서 기존 비트코인을 업데이트하자고 나선 겁니다. 아마 그 당시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추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다른 코어 개발자들,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관리했던 개발자들이 이걸 강하게 반대한 거죠. 그렇게 블록을 키우면 블록을 검증하는 노드를 돌릴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 네트워크는 자금력 있는 몇몇 대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비트코인이 맞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노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드, 풀노드라는 건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를 직접 검증하고 그 장부들을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하드에 보관하는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이 풀노드를 전 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돌릴 수 있어야 분산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의 의미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블록이 커지면 커질수록 풀노드 운영에는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해지고, 이는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걸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많은 대기업들만 노드를 운영하게 되고,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 중앙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다른 코어 개발자들한테는 있었던 거죠. 이런 기술적 철학적 충동이 깊어지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점점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속도를 중시하는 확장 진영인 빅블로커, 그리고 탈중앙성을 지키려는 보수 진영인 스몰 블로커, 이렇게 2015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갈등은 2017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해 비트코인 관계 기업, 거래소, 채굴자들이 뉴욕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뉴욕 협약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스몰 블로커들이 말하는 가벼운 업그레이드인 세그잇이라는 것도 기술적으로 도입하고요. 동시에 빅블로커들이 원하는 블록 크기도 이참에 2MB로 올립시다. 이 협정의 내용은 겉으로 보면 절충안처럼 보였지만요, 중요한 문제는 정작 노드 운영자 커뮤니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풀노드 운영자들은 직접 이 사안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게 바로 UASF, 즉 사용자 주도 소프트 포크입니다. 풀노드를 돌리는 유저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8월 1일부터 세그윗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지 않은 블록은 모두 거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채굴자들이 만든 블록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죠. 처음엔 채굴자들이 웃었죠. 니들이 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전 세계의 사용자 노드들이 이 전략에 동참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채굴자 입장에서는 블록을 만들어봤자 그게 노드 운영자들한테 유효 블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예 비트코인 보상도 못 받고 전기료만 날리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빅블로커 진영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만든 체인이 버려질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 운용자들이 채굴자들을 압박하면서 전면전이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은 두 개의 체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 비트코인 방식 그대로에서 세그윗을 도입해서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하며 안정적인 길을 택한 비트코인, 다른 하나는 블록 사이즈를 8MB로 키우며 거래 속도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비트코인 캐시. 그 당시 비트코인닷컴을 운영하던 유명 비트코이너였던 로저버는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고 비싸졌어요. 사토시가 만들자고 했던 건 누구나 빠르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현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비트코인 코어 진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토시가 정말 원한 건 어떤 국가도 어떤 기업도 비트코인의 규칙을 바꾸지 못하는 검열 불가능한 통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속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과 이념적 갈등으로 두 개로 갈라져 버린 비트코인은 이후 시장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2017년 이후 꽤 시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장기적 우상향 흐름을 보이며 미래로 향해 가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는 장기적 우하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비트코인 캐시는 체인 분리 이후에도 여러 번 내부 분열을 겪으면서 다양한 코인으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의 코드에서 시작해서 분리됐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여기엔 비트코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체인 분리 이후에 지갑, 거래소, 개발자 생태계가 전부 비트코인에 몰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도 중요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채굴자들도 비트코인에 더 몰렸고, 결과적으로 높은 해시레이트를 유지하면서 더 안정적인 체인이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라는 명분을 지켜왔고, 아무리 강한 권력과 자금과 힘이 있더라도 비트코인의 속성은 그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불변성을 역사 속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ETF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비트코인에만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결국 지난 2015년에서 17년에 걸친 이 블록 사이즈 전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철학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싸움이었고요. 그게 시장의 선택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솔직하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속도와 편리함을 선택한 빅블로커 진영? 아니면 탈중앙화와 신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스몰 블로커 진영? 아마 그 당시엔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도 판단이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무엇이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인지 정확히 깨닫고 인지하고 있는 건 이런 역사 속의 증명이 있었기 때문일 테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의 역자인 넷달바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넷달바님, 이 채널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블록 사이즈 전쟁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건가요? 블록 사이즈 전쟁은요, 비트코인 역사 중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비트코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트코인의 DNA는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어떤 철학적인 질문, 비트코인 정체성에 대한 전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저 단순한 기술적인 논쟁 같은 게 아니었고, 비트코인을 다르게 이해한 두 집단이 서로 전혀 다른 미래를 그리고 근 3년간 죽도록 치고받고 싸웠던 전쟁, 종교 전쟁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한쪽은 비트코인을 빠른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속도, 확장성 이런 거를 강조했고, 다른 한쪽은 앞으로 수백 년간 인류 문명을 떠받칠 새로운 통화 네트워크로 봤기 때문에 검열 저항성, 탈중앙성 이런 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개발 방향과 같은 기술적인 논의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 자체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갈등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을 겪고 살아남은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럼 이 책을 읽고 나서 구독자님들이 꼭 가져가야 할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기술로만 보는데요. 속도는 느리고 기능은 제한적인 것 같고 딱히 발전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랬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의 합의의 산물이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리더, 뭐 그게 사토시일 수도 있고 마이클 세일러일 수도 있고 뭐 트럼프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야 비트코인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쓰겠다 라고 함께 선택한 결과물이 비트코인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다시 말해 비트코인의 핵심은 기술적으로 얼마나 우월하냐 이런 것보다는 신뢰와 합의를 기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살아있는 시스템이구나 이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넷달바님은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십니까? 구독자님들마다 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나 생각이 다르실 테니까요. 비트코인 입문자라면 이 책이 조금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비트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개념이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비트코인 스탠다드 혹은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비트코인 낙관론이나 비트코인 백서 해설의 앞부분만이라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 책 블록 사이즈 전쟁을 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왜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이 중요한 건지, 왜 지금의 비트코인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퍼즐 맞추시듯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한층 더 깊게 보고 싶으신 분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이 다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다. 확장성 떨어진다. 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처럼 혁신이 없다. 아니면 국가가 막을 수도 있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누군가 다 독점했다. 양자 컴퓨터에 뚫린다. 사실 이런 얘기들 지난 10수년간 다 나온 얘기고 시쳇말로 썩은 떡밥이고 특히 2015년부터 17년 사이 블록 사이즈 전쟁 중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때 이미 커뮤니티가 둘로 쪼개져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고 그 모든 논리들을 치열하게 검증하면서 내린 결론이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정말 뒷북 치는 거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참고로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이런 걸 유레카 놀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거죠. 새로 비트코인에 입문한 뉴비가 자기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거 마냥 유레카 외치면서 너네 이거 생각 못 해봤지? 나는 이거 발견했다? 이렇게 뒷북치는 거를 약간의 조롱과 함께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건데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 정말 잘 모르는 어떤 뉴스, 뭐 미디어 이런 데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비트코인 저런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뒷북인지 이 책 읽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넷달바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했던 순간인 블록 사이즈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넷달바님 채널에 가시면 관련 라이브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